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렇게 몇 년 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가 일하지 않도록 투잡을 했죠. 이제 예전처럼 돈을 보내줄 테니 그만두라고 말도 해봤지만 이번엔 그 집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통화 중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재차 의사를 물었고 현태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지 꽤 되었다고 했죠. 저는 다시 아내에게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태 이제 여기 나이로 15살이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돼.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은 한국 좋은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명문대학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다면은 아직 3년이나 더 미국에 있겠다는 소리야? 현태도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고 나도 이렇게 생활하는 거 힘들어. 6년이나 미국에서 살고 학교 다녔으면은 이제 영어 교육은 충분히 한 거야. 무엇보다도 애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잖아.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희 부부는 전화로 싸우고 말았죠. 혹시라도 생활비를 안 보내면 돌아오려나 싶으면서도 그럼 아이가 힘들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부와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가 미국에 있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본인이고 아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싸운 뒤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오랜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당연히 장례를 치르러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3일장 치르자고 그 돈을 들여 1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냐며 못 온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와중에 아내와 큰 싸움까지 하고 나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가족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장례 몇 주 뒤 현태가 제 엄마를 설득해 잠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아내와의 감정은 풀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더니 그 와중에 회사에서 제가 몰래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회사 직원이 제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회사에 쫙 퍼져버린 거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무급 휴직 상태로 대기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었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으니 돈도 보내주지 않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이야기했으나 지금까지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보냈고 부모님과 지내면서 집장만을 따로 하지는 않았으니 재산 분할을 해줄 게 없었죠. 그러자 아내는 그럼 이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육비를 보낼 수 없을 테니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아들은 저와 함께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아들은 할머니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 가수나 방송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장난스레 이렇게 한국 오고 싶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현태는 그럴 때마다 그것도 있다면서 웃었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헤어진 것도 씁쓸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과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네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전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더군요. 아내의 소장을 보니 결론은 결혼 생활을 16년 하고 이혼을 했으니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소리였죠.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이 되면 전업주부라고 해도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장만해 주셨던 집을 전세로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갔었는데 부모님이 중간에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파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어차피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에 살고 있던 상황이라 그 돈이 필요 없었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사두셨죠. 다만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해뒀는데 제가 한국에 온 이후 그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둔 상태였습니다. 그 집까지 기억해내서 그거라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집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계속 아버지 명의로 두었었죠.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오면은 제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저 혼자 들어왔으니 굳이 돈을 들이며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었던 것이죠. 결론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 집이 제 명의였다 한들 100%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부분이라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사실 아내와 이혼을 할 때 이런저런 문제는 많았지만 웬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경제적 무능이 가정 파탄의 이유였다는 문구에 실로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저는 한 달 정도 대기 발령 상태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잡을 뛴 것이 회사에 누를 끼칠 정도의 문제가 된 건 아니었기에 그 정도 징계로 끝났고 바로 복직을 했죠. 물론 앞으로 그 일이 앞으로의 제 승진 심사에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경제적 능력이나 미래를 망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고작 몇 달 생활비 덜 준 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재산분할 소송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아들의 학비를 제외하고 아내가 순수 생활비로 쓴 돈이 5억이나 되더라고요. 월급 외에 상여금 같은 것도 모두 보냈으니 애엄마는 6년 동안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써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살던 집 월세가 비싸다 한들 100만 원 선이었으니 신나게 쓴 것은 사실이었죠. 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을 했고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 쪽에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 역시 걱정은 없었습니다. 애엄마가 바람피운 증거도 제출했으니까요. 사실 아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는 집에서는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라 혼자 아이를 키우던 그 집 아빠와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봐준다는 아이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갑이라고 하더군요. 현태야,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한국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외로워서 그러는 거로 생각했거든. 알고 보니 아들과 아내는 갈등의 골도 깊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 늘 엄마에게 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다고 했고 아내는 그걸 반대하며 매일같이 싸워댔죠. 어릴 때는 거기 있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만 한국에 온 건데 그때는 엄마랑 살려면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야. 사실 그때도 한국에 가고 싶었어. 영어 잘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엄마랑 살려면은 미국에, 아빠랑 살려면은 한국에 가야 한다고 선택하라고 했어. 아빠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엄마랑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진행했기에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수집하기엔 거리상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어른들 문제에 아이를 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물론 아내에 대한 복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온 아이는 제 나름 엄마의 바람피운 증거라며 몇 가지 사진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생각은 없던 저는 조용히 가슴에 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잊은 채 이런 어이없는 소송을 하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16년 중 함께 산 10년에 대한 재산 기여도는 일부 인정되었지만 6년간 별거 중 외도를 했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 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자식의 의견도 무시했으니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상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못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1,000만 원의 재산 분할을 인정했고 전 애엄마에게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딱 그만큼만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건 끝이 났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대충 눈치는 채겠지만 애엄마가 이혼 2년 뒤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결국 그 사업도 안 되고 그 남자와의 사랑도 깨진 것입니다. 제 딴에는 돈과 사랑 사이에서 제법 갈등을 한 모양인데 저에게 받은 돈이 끊기니 바로 사랑에게 갔다가 얼마 못 지내고 끝난 듯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몇 년 뒤 아들이 군대 가기 전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엄마가 바람 피운 걸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군요.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더군요. 나름 부모를 지키려고 몇 년간 노력한 아들이 대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녀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 대한 감정을 슬쩍 떠봤더니 외국에 함께 있던 6년 동안 엄마에게 많이 지친 듯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편하다고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물을 먹고 돌아온 아들과 지내는 게 전처럼 편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에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곧 제대할 아들이 본인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얼마 전 태연 엄마가 찾아와 면접 교섭권을 따지는 바람에 과거 일이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성인인데 면접 교섭권 운운하면서 아들이랑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참 딱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제 성인이 되고도 남은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서 만나라고 했더니 당장 보고 싶으니 집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군대 간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차더군요. 떨어져 살면 모르더라. 너도 애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도 네가 뭐하고 사는지 몰랐어. 너도 한번 느껴봐. 이후 태연 엄마는 아들이 군복무 중임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로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자식이 있으니 언제 또 나타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별로 신경은 안 쓰이네요.
모든 기러기 가족에게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소리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부벼대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진정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